올해 2월 1일부터는 정식으로 시행됐기 때문에 아직 가입을 안 하신 분이 계시다면 빨리 하셔야 됩니다. 지키지 않는 업체들에게는 아마 벌금이 부과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신졌습니다. 오늘 주제는 약간 어려운 그런 단어인데요. 바로 개인정보 보호, 손해배상 책임보험입니다. 개인정보 보호, 손해배상 책임보험, 이 단어를 좀 곱씹어보면 몇 개 정도는 좀 익숙한 단어가 나오죠. 개인정보니까 뭔가 개인정보에 관련된 보험인가 보다. 그리고 손해배상, 뭔가 개인정보 관련해서 뭔가 손해배상을 하는 건가? 자, 이게 뭘까요? 잊을만 하면 어느 사이트에서 어느 게임 서버가 해킹당해서 뭐 몇만 명 이렇게 개인정보가 털렸다는 뉴스 아마 너무 자주 보셔서 이제 조금 아마 힘들어 하실 겁니다. 오죽하면 대한민국 국민들 개인정보는 공공재란 말이 나올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태가 자꾸 발생하자 정부에서는 작년에 관련 법률을 제정해서 국회에 통과를 했는데요. 해당 법률 이름이 저도 모델을 좀 보고 읽어야겠는데요.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대한 법률, 이게 실은 진작 통과가 돼서 2019년 6월 13일부로 발효가 됐습니다. 다만 모든 법률이 그렇듯이 약간 유예기간을 두죠. 바로 시행하고 바로 벌금 매기고 이러면 사람들 반발이 심하니까요. 올해 2월 1일부터는 정식으로 시행됐기 때문에 아직 가입을 안 하신 분이 계시다면 빨리 하셔야 됩니다. 왜냐면 지키지 않는 업체들에게는 아마 벌금이 부과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 신저스 같은 경우는 작년 말에 가입을 했습니다. 다시 아까 설명좀 드리면 그 개인정보 유출 사건이 발생하면 저희 같은 일개 개인들은 업체에게 소송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예전에 넥슨이 아니죠. 그 NC와 네이트에서 아주 대량 개인정보 유출이 된 적이 있죠. 해당 유출건 같은 경우에는 개개인이 일일이 이런 대기업 상대로 소송을 건다기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개인정보 유출건에 대해서 소비자들이 뭉쳐서 집단 소송을 걸었었는데요. 아쉽지만 저도 2번 다 참여했는데 돈은 그 당시 한 5천만 원가 냈던 것 같습니다. 근데 네이트 같은 경우에 제가 알기로는 패소를 한 걸로 알고 있어서 돈을 받지는 못했습니다. 개인이 일일이 대응할 수 없기 때문에 이번 법령을 만들었는데요. 간단하게 설명해 드리자면, 자, 기업들 니들 개인정보 갖고 있잖아. 근데 그거 혹시 유출돼서 고객들한테 피해가면 안 되니까 일단 보험 들어놔. 그리고 그 유출돼서 피해가 발생하면 그 보험에서 지급해. 이런 법입니다. 뭐 들어보시면 꽤나 합리적인 법안이라고 생각이 되죠. 취지도 나쁘진 않은 것 같습니다. 소비자일 땐 그렇습니다만 판매자일 때 이 보험을 들어야 한다고 하면 지출이 발생하는 거니까 썩 기쁘진 않으시겠죠. 자, 이제 어떤 법령인지는 대충 개념이 잡히셨죠? 그러면 이제 누가 가입해야 하는지 한번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관련 법령을 좀 자세히 보면요, 업종에 관계없이 온라인상의 웹사이트 혹은 앱 혹은 블로그, 고객의 정보를 보관하는 모든 사업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같은 인터넷 쇼핑몰을 운영하실 사장님들은 당연히 요건이 해당이 되시겠죠. 다만 모든 사업자가 다 가입해야 되는 건 아니고요. 가입해야 하는 2가지 최소 요건이 있습니다. 전년도 말 직전 3개월간 1일 평균 1000명 이상의 개인정보를 보유한 경우, 전년도 기준 매출액이 5천만 원 이상인 경우, 이렇게 2가지입니다. 이렇게 들으면은 말이 좀 어렵죠. 한 번에 이해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그런 분이 계시다면 리스펙합니다. 저는 좀 이해가 안 가서 저도 한참 좀 뜯어봤는데 요거 한번 제가 FAQ 방식으로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둘 중 하나만 충족돼도 가입해야 하나요? 아니면 둘 다 충족하는 사업자만 가입하면 되고요. 즉 연간 매출이 5천만 원을 넘었어도 회원이 1000명이 안 되는 경우, 혹은 회원이 1000명이 넘었어도 연간 매출이 5천만 원이 안 되는 경우는 가입할 필요가 없습니다. 둘 중 하나만 해당되지 않으시더라도 가입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자, 전년도 말 직전 3개월간 평균이 1000명? 말이 좀 어렵죠? 이걸 풀어보면 전년도 말이 언제일까요? 2019년 12월 31일에서 직전 3개월, 그러니까 만 3개월이죠. 그러면 10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입니다. 즉 이때까지의 회원수가 1000명인데 문서에 나와 있다시피 1일 평균 1000명이라고 써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회원수라는 게 매일매일 같을 수는 없겠죠. 10월 1일 900명일 수도 있고, 10월 2일에 1000명이 넘었을 수도 있고요. 10월 3일에 1100명일 수도 있는데 10월 4일에 한 200명 탈퇴해서 다시 900명 될 수도 있습니다. 매일매일 다르죠. 이 계산법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10월 1일에 900명, 10월 2일에 1000명, 10월 3일에 1100명, 10월 4일에 900명, 이런 식으로 매일매일 회원수를 더합니다. 10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가 일수로 따지면 92일인데요. 총 더한 회원수를 이 92로 나눕니다. 1일 평균 회원수가 나오겠죠. 이 1일 평균 회원수가 1000명이 넘으면 가입하라 이 말입니다. 어렵죠? 제가 봤을 때는 이렇게 계산하실 필요는 없고요. 그냥 작년 12월 31일 기준으로 회원수가 1000명 넘으셨다.
그러면 그냥 1일 평균 1000명 생각하시는 게 편합니다. 자, 나는 쇼핑몰이 여러 개다. 다 합쳐도 5천만 원이 안 되는데, 이 매출액은 사업자 단위로 계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사업자로 5개의 쇼핑몰을 운영한다고 하시면 5개의 쇼핑몰 총합이 5천만 원이 넘으면 5천만 원이 넘는 걸로 간주가 됩니다. 그래서 쇼핑몰 몇 개 운영하시든 그 운영하시는 쇼핑몰의 총 매출액을 합하시면 됩니다. 나는 2020년도 올해 창업했다. 나도 해야 되나? 궁금하신 부분일 텐데요. 2020년에 창업하신 분들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요건 1, 2번에 보시면 전년도 매출, 또 전년도 연말 직전 3개월이라고 써 있었죠. 네, 그 이 두 가지 요건을 보시면 모두 작년 기준인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창업하신 분들은 올해 말 평균 회원수로 측정이 된다는 점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복잡하게도 회원수나 사장님들 매출액에 따라 보험 금액이 달라지는데요. 표를 보시면 아마 이해가 확 되실 텐데, 자, 표 한번 보시죠. 표처럼 이용자 수, 그러니까 회원 수와 매출액에 따라 보험 최저 가입 금액이 많이 달라진다는 걸 볼 수가 있는데요. 근데 혹시나 헷갈리실까봐 말씀드리자면, 이 표를 보실 때 맨 오른쪽 보험 최저 가입 금액, 그러니까 내셔야 하는 보험료는 아니고요, 보장해주는 보험료입니다. 너무 긴장하실 필요 없고요. 대략적으로 최소 요건에만 충족되신다면 1년 보험료는 10만 원 초반 정도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월 10,000원이 조금 넘는 금액이니까 엄청나게 부담되는 금액은 아닙니다. 자, 근데 표를 또 보시면, 네, 여기에 최소 적립금액이라고 되어 있죠. 최소 적립금액? 또 복잡해지죠. 이 최소 적립금액 같은 경우에는 개인 사업자인 분들은 전혀 신경 쓰실 필요는 없고요. 이건 법인 사업자에게만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이건 무슨 내용이냐면, 법인 사업자의 경우 보험을 가입하지 않고 최소 적립금액만 보유하고 있으면 보험을 들지 않아도 된다는 말입니다. 그냥 갖고만 있으시면 안 되고요, 별도의 통장에 일반적인 사업 자금과 따로 빼놓는다는 전제 하에서 최소 적립금액이 해당하니까 이 부분은 꼭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의 대부분은 아마 개인 사업자, 일반 과세자, 간이 과세자이실 테니까 개인 사업자 위주로 한번 보험료 산출을 예시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특정 사이트 KB 쪽 링크로 한번 보험료 산출을 해봤는데요. 제가 리플 쪽에 링크를 걸어놓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영상 다 보시고 테스트 겸 해보셔도 될 것 같고요. 네, 자, 이렇게 화면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 링크를 보시면 보험 기간 이거 그냥 놔두시면 되고요. 가입하신 날로 보시면 됩니다. 네, 대표 업종 여부 어느 쪽 비중이 높습니까? 예 누르시고 도매 및 소매업으로 가시고요. 대체로 도매 및 혹은 소매업이시겠죠. 그리고 회원수는 최소 단위인 1000명으로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매출액도 최소 단위인 5천만 원으로 하겠습니다. 가상화폐 하시는 분 없으시겠죠? 네, 아니요 하시고요. 추천 플랜과 표준 플랜이 있습니다. 추천 플랜은 말 그대로 그냥 일반적으로 하는 플랜이고요. 표준 플랜 같은 경우에는 좀 세세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약관까지 해서 할 수가 있는데, 개인적으로는 이렇게까지 하실 필요는 없으실 것 같고, 기본 약관만 하시는 추천 플랜이 훨씬 좋을 것 같으니까 추천 플랜으로 가입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추천 플랜으로 클릭해서 다음을 눌러줍니다. 자, 여기 보시면 최근 3년간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있었습니까? 대형 장치를 모두 사고가 있습니까? 이렇게 의뢰 가입 관련해서 하는 질문 사항이 있죠. 해당 사항이 없으니까 예 누르고요, 넘어가 줍니다. 자, 고객 구분으로 넘어가 줍니다. 저희는 개인 사업자를 하겠으니까 개인 사업자를 하고요. 자, 계약자 명예 일단 예시로 하는 거니까 그냥 입력해 보겠습니다. 네, 신잡스, 사업자 번호는 대충 입력해 주고요. 네, 주소, 네, 이렇게 입력해 주고요. 자, 연락처도 입력을 해 줍니다. 그리고 이메일도 간단하게 입력을 해 주고요. 그리고 보험료 산출 버튼을 눌러줍니다. 보험료 계산이 완료됐다는 팝업창이 떴죠. 자, 보시면 보험료 산출 결과 연간 보험료 13만 9,800원 이렇게 산출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회원수 1000명 기준으로, 그 다음에 매출액 5천만 원 최소 기준으로 조회해봤죠. 최소 기준을 조회했을 때 13만 6천 원 정도가 나왔습니다. 정말 회원수가 많거나 정말 매출이 높지 않은 이상 아마 여기서 몇만 원 정도 추가되는 선으로 보험료가 책정되실 텐데요. 치킨 한 달에 한 마리 정도 시켜 먹을 금액이니까 그렇게 생각하면 좀 아깝기도 하네요. 그래도 법령이 바뀌었으니까 지켜야겠죠. 그래서 이 요건에 해당하신 분들은 꼭 가입을 하셔야 합니다. 참고로 지금 제가 조회한 사이트 말고도 시중에 이 보험 상품을 취급하는 많은 보험사가 있습니다. 여러 곳 비교해 보시고 단돈 10,000원이라도 아낄 수 있으면 가장 저렴한 데 사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만약에 단속이 나오면 과태료를 물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요건에 해당하신다고 하시면
네, 잊지 마시고 또 미루지 마시고 꼭 가입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자세히 설명드린다고 한 것 같은데 혹시 이해가 안 가시는 부분이 있다면 리플로 문의 주시면 제가 아는 한도 내에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유익하게 보셨나 모르겠습니다. 16년차 비즈니스 전문가 신자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